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대비를 위해서 제3회 모의고사 실기 파트 45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36번부터 80번까지 실기 파트입니다. 여기에서 총 27개 이상 맞으셔야 합격으로 인정되니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표준교재 내용을 반영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 약 3초 후에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미처 못 푸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36번. 의사소통할 때 라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상자의 반응은 1.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 2. 비판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3.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한다. 4.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5.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슬쩍 넘어가 피한다. 정답은 4번.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4번이 여기서 말하는 의사소통할 때 라포 형성을 말하죠. 서로의 신뢰가 있어서 인간관계가 돈독하게 된 거, 관계가 돈독하게 된 거를 우리가 라포가 잘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7번.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는 1.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 2. 단어 위의 표정에도 신경을 쓴다. 3.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4. 논쟁 시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5. 대상자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정답은 1번.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 1번이 방해하는 거죠.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태도, 옳지 못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5번은요. 옳은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38번. 제가 대상자가 식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지난번 요양보호사는 참 친절하였는데 이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1.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 나빠요. 2. 이전 요양보호사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3. 이젠 제가 담당이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4. 그럼 그 요양보호사로 바꾸어 드릴게요. 5. 다른 어르신은 제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고 하시던데요. 정답은 2번. 이전 요양보호사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2번이 여기서 말하는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39번. 대상자가 며느리 험담을 늘어놓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른 주제로 바꾸어 말한다. 2. 가족에 대한 험담은 점잖지 않다고 말한다. 3. 며느리의 잘못을 아들에게 전달한다고 말한다. 4. 맞장구를 치며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5.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정답은 5번.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문제 40번.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2.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3. 말을 하기 전에 신체 접촉을 먼저 한다. 4.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상하,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5. 대상자와 보행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다. 정답은 5번. 대상자와 보행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다. 5번이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눈이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어떤 시각적인 이런 얼굴 표정 이런 건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하고 해야겠죠. 그리고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이쪽 저쪽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되고 말을 먼저 하고 신체 접촉을 하고 그리고 4번은요. 요양보호사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이요, 어르신 앞이요, 어르신 오른쪽이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명해야 합니다. 문제 41번.
언어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한다. 2.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길게 대답한다. 3.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 4.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 이용은 의미가 없다. 5. 나란히 앉아 편안하게 대한다. 정답은 3번.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음이 있는 곳은 피한다. 3번이 언어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4번, 5번. 크게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2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 국물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4. 다양한 향신료를 넣은 음식을 제공한다. 5.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3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3번이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죠. 먼저 대화하면 돼, 안 돼요? 말 걸지 마세요 해서 1번도 틀렸고 2번 국물이 너무 많은 음식은 오히려 살에 걸릴 수 있으니까 제공하지 않는 게 좋아요. 식사 전에 이렇게 국물이라던가 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식사하게 한다. 이게 살을 예방하는 거니까 3번이 정답. 4번 자극적이고 맵고 그리고 너무 시고 이런 것들은 살에가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한다. 그래서 신 음식들 주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반대로 너무 건조하고 푸석푸석하고 뻥튀기라던가 한과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도 살에를 걸리게 하니까 주의하세요. 이랬습니다. 그리고 5번에 턱을 들면 안 되죠. 턱을 당기고 고개를 살짝 숙인 자세.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43번. 경관 영양시 대상자의 상체를 높이고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는 1.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2. 영양액의 주입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3. 비관 고정을 위해 4. 비관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 5. 영양액의 온도 조절을 위해 정답은 1번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1번이 이 경관 영양할 때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가 되겠죠. 역류할 가능성 줄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잘 흘러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제 44번. 현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건강한 쪽에 서서 이동을 돕는다. 2. 이동하기에 편리한 슬리퍼를 신긴다. 3. 마비된 쪽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배설 중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4번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4번이 화장실 이용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 건강한 쪽이 아니죠. 건강한 쪽은 휠체어를 붙일 거고 우리는 마비된 쪽에 서서 도와준다라고 해야 됩니다. 2. 이동하기에 편리한 슬리퍼 안 돼요. 넘어질 수가 있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슬리퍼는 안 되고 실내화라던가 운동화 이렇게 안전한 신발을 신겨주는 게 좋습니다. 3번 마비된 쪽으로 건강한 쪽으로 해야겠죠? 5번은요. 배설 중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두는 게 아니라 닫아둔다 해야 돼요. 근데 잠가둔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잠그면 안 돼요. 닫기만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열어놓으면 안 되겠죠? 수치스러우시니까.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45번. 화장실 이용을 돕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에 잠시 앉아있게 하는 이유는 1번 호흡수가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2.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3. 체온이 상승하여 식은땀이 날 수 있으므로 4. 맥박이 감소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5. 복압이 상승하여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2번, 우리 이거 다른 말로 뭐라 하죠?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죠. 누워있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러운 거. 혈압이 저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움직이지 말고, 걷게 하지 말고, 잠시 앉아있거나 그대로 쉬게 한다. 어지러움이 없어질 때까지.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46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붙인다. 나.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아.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라.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준다. 자, 가나다라 순서, 이동변기 사용 순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 먼저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 높이가 같도록 맞춰주십니다. 그리고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붙이고, 대상자 이제 옮겨 앉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해서 순서는 라다, 다나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7번.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2.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3.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4.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한다. 정답은 3번.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3번이 기저귀 사용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꼬리뼈, 둔부, 그쵸? 그 엉덩이 이런 피부 발적 잘 보셔야겠죠? 욕창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4번 하신 분 있나요? 사용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여야지 안쪽 면이 보이면 어휴 똥 다 만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면 안 됩니다. 그리고 5번은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요. 무릎을 바닥에 세우고 그 다음에 허리를 들 수 있게 하는 거지 옆으로 돌려 눕혀서 교환하시는 분들은 협조가 가능하지 않는 허리를 들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자세입니다. 문제 48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요로 감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은 1. 매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 2.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 3. 소변의 양과 색깔을 2시간마다 확인하고 있다. 4. 소변 주머니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로 고정되어 있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 솜으로 닦고 있다. 정답은 2번.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된다 그랬죠? 요로 감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번, 3번, 4번, 5번은요. 요로 감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예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제 49번. 식전에 대상자의 입안을 헹구어주는 목적은 1. 식욕 증진을 위하여. 2. 음식물 찌꺼기 제거를 위하여. 3. 음식 보존을 위하여. 4. 입안 상처 치료를 위하여. 5. 치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정답은 1번. 식욕 증진을 위하여. 1번이 식전에 입안을 헹구어주는 목적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 식욕을 증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식사에서도 나왔는데요. 뭐 가벼운 산보를 하게 한다, 몸을 움직인다, 식전에 입안을 헹군다,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보기 좋게 음식을 조금씩 담아서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식욕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 50번.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소독할 때는 표백제에 담근다. 2. 의치를 흐르는 물로 닦은 후 알코올로 소독한다. 3. 의치를 주방세제로 씻은 후 뜨거운 물로 소독한다. 4. 의치를 끼우기 전에 구강을 청결하게 하고 잇몸 마사지를 해준다. 5.
의치를 끼우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1분간 데워 사용한다. 정답은 4번, 의치를 끼우기 전에 구강을 청결하게 하고 잇몸 마사지를 해준다. 4번이 여기에선 정답이 되는데요. 사실 이 문제 조금 애매하죠. 여기에서 물어본 게 의치의, 그냥 틀니의 변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뭐 건조시키지 않는다, 뜨거운 물에 담그지 않는다,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1, 2, 3, 5번이 너무 틀렸어요. 의치를 소독할 때 표백제 안 되죠. 담그면 안 되고 알코올 소독도 안 돼요. 그리고 뜨거운 물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요? 변형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이 너무 확실하게 틀렸고 그나마 4번은 이 문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의치를 관리하고 대상자에게 좋은 방향이라면 4번을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약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문제 51번.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젖은 머리는 머리카락을 비벼서 물기를 제거한다. 2.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여 머리를 말리면 안 된다.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놓는다. 4. 실내 온도는 35도를 유지한다. 5. 두피는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후 헹군다. 정답은 5번, 두피는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후 헹군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손톱으로 하지 마시고 손가락 끝에 있는 살로 문질러 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1번 젖은 머리는 비비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2번 헤어드라이어 마른 수건으로 사용하고 헤어드라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기하기 위해서 3번처럼 문 열어놓지 말고 실내 온도는 35도가 아니라 35도는 물의 온도예요. 그럼 실내 온도는 몇 도일까요? 22도에서 26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숫자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52번.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샴푸 사용 후 린스로 헹군다. 2. 샴푸를 수건에 묻혀 모발을 닦아낸다. 3. 샴푸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 4. 샴푸 거품을 두피에 발라 흡수되게 한다. 5. 비누와 샴푸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샴푸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 3번이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여 머리 감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드라이 샴푸는 물 없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물을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헹구어서도 안 돼요.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3번. 침상에서 세수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다. 2. 목, 귀, 눈, 코 순으로 닦는다. 3. 수건에 비누를 묻혀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4.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닦는다. 5. 목, 귀의 뒷면, 뒷바퀴 순서로 닦는다. 정답은 4번.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닦는다, 씻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대상자를 똑바로 눕히는 게 아니라 앉아위 자세, 상체를 올려주는 그런 자세를 생각하셔야 되고 2번. 목, 귀. 이 목, 귀에는 뒤로 가야 돼요. 눈, 그렇죠? 코 이렇게 가야겠죠? 그러니까 목은 꼴등이에요. 여기도 5번도 그래 틀렸죠? 목 먼저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건에 비누를 3번 하신 분들이 있는데 눈은요 비누를 묻히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건에 물을 묻혀야지 비누를 묻히는 게 아니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 거는 맞습니다. 문제 54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욕 직후 변기에 앉혀 대변을 보게 한다. 2. 마비된 쪽 다리를 먼저 욕조에 넣게 한다. 3.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로 한다. 5. 통목욕 시 몸통, 회음부, 다리, 팔의 순서로 닦는다. 5. 목욕 후 어지럼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 정답은 5번. 목욕 후 어지럼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 팔을 제공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목욕 직후가 아니라 목욕하기 전에 소변 대변을 보게 합니다. 2번 마비된 쪽 다리를 먼저 욕조에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고 나올 때는요. 건강한 쪽이 먼저 나와요. 욕조에 들어갈 때도 건강한 쪽, 욕조에서 나올 때도 건강한 쪽. 3번은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이에요. 5분. 근데 이 목욕 전체 시간은요. 20분에서 30분입니다. 그다음 4번 통목욕 시 이 순서 잘 나오는데 이거 틀렸죠? 어디부터예요? 발이 먼저, 팔이 두 번째, 그다음에 몸통이 세 번째, 회음부가 마지막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55번. 대상자의 신체 부위에 따른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은 어깨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위아래로 번갈아 가며 닦는다. 3.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4. 등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죠? 어깨에서가 아니라 손끝에서 어깨로 닦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2번은요. 유방은 위아래로 번갈아 닦는 게 아니라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3번은요. 다리는 발끝에서 시작을 해서 허벅지로 닦는다 이런 방향이 잘못됐죠. 5번은 복부, 시계 방향으로 닦아야지 시계 반대 방향이 틀렸습니다. 문제 5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는 쪽 A와 먼저 입히는 쪽으로 옳은 것은 자, A, B. A는 벗기는 쪽이고요. B는 먼저 입히는 쪽이래요. 자, 오른쪽 편마비 한번 정답을 찾아보실까요? 정답은 2번. 먼저 벗기는 쪽 오른쪽이니까 어디가 건강한 쪽입니까? 건강한 쪽은 왼쪽이죠. 그러니까 벗길 때는 벗건 왼쪽 먼저 그 다음에 입힐 때는 입마 마비된 쪽 먼저 해서 오른쪽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7번.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의 효과는 그림을 잘 보시고요. 이 운동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1. 하지 부종 완화 2. 욕창 예방 3. 변비 예방 4. 관절 변형 예방 5. 침대 위에서 이동 시 신체 안정 정답은 5번. 침대 위에서 이동 시 신체 안정이 될 수 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8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 순서 읽어볼게요. 아, 휠체어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놓는다. 나,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하고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삼아 몸을 돌려준다. 과,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아 균형을 유지한다. 라,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붙잡게 하고 스스로 휠체어 안쪽 깊숙이 앉도록 유도한다. 자, 가나다라 순서 한번 번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먼저 휠체어를 대상자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놓는다. 가가 첫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가가 앞에 나와 있는 게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정답이 결정될 수 있는데요. 가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까이 붙였으면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아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가 2번이 되겠고,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하고 그리고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삼아 몸을 돌려준다 해서 이게 세 번째 건강한 손을 휠체어 팔걸이를 붙잡게 하고 스스로 휠체어 안쪽 깊숙이 앉도록 휠체어에 앉도록 한다 해서 마지막이 4 그래서 가다 나나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가나다라 나오면요. 거기 이 보기 안에서의 순서를 골라주시는 거 꼭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 59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는데요. 휠체어 타고 내릴 때 엘리베이터 어떻게 하나요? 정답은 1번. 뒤로 탔다가 내릴 때도 앞으로 그대로 내린다. 돌리지 않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60번.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복지용구 중 배역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1. 지팡이 2. 전동침대 3. 이동변기 4. 안전손잡이 5. 성인용 보행기 정답은 2번 전동침대는요. 대여 품목이 되겠습니다. 침대 들어간 거 수동이건 전동이건 무조건 대여가 돼요. 나머지는 구입이 되겠죠. 지팡이, 이동변기, 안전손잡이, 보행기는 복지용구 중 구입 품목에 해당이 되고 구입과 대여가 동시에 가능한 것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 그리고 병사로 실내용, 실외용 이 두 가지는 구입이나 대여가 동시에 가능하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1번. 휠체어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될 때 점검해야 하는 것은 1. 타이어 2. 손잡이 3. 받침대 4. 발 받침대 5. 바퀴 손잡이 정답은 1번 타이어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지금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될 때 봐야 될 거는 첫 번째 타이어 공기압이에요. 두 번째 잠금 장치 자체가 헐렁한지도 봐야 돼요.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잠금 장치 고정이 잘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타이어를 봐야 되고요. 손잡이, 받침새, 뭐 발 받침대 이거는 잠금 장치랑 전혀 상관이 없고 바퀴 손잡이도 바퀴 옆에 달려있는 쇠잖아요.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문제 62번.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2. 밥은 물에 말아서 제공한다. 3. 식사 중 대화를 유도하면서 속도를 조절한다. 4. 요구르트는 떠먹는 형태보다 마시는 형태로 제공한다. 5.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 걸쳐 삼키게 한다. 정답은 5번.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 걸쳐 삼키게 한다. 5번이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 식사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4번은요. 다 틀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문제 63번. 변실금으로 오염된 대상자의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을 열고 삶는다. 2.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3. 오염된 부위는 아세톤으로 세탁한다. 4. 얼룩을 제거하고 표백제에 오래 담가둔다. 5. 붕산수에 담갔다 여러 번 헹구어 건조한다. 정답은 2번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2번이 이렇게 오염된 세탁물을 세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64번.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 짜면 안 됨. 2. 그늘에 약하게 건조하기. 3. 드라이 클리닝을 약하게 함. 4. 다림질을 약하게 하기. 5.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 정답은 5번.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 이게 약하게 짜기에 해당이 되겠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5번. 제가 대상자의 관공서 방문을 대신해 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서류 발급비를 기관장에게 청구한다. 2. 동일한 관공서 업무가 있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3.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의 사적 용무를 병행한다. 4.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5. 업무 대행 결과에 불만족해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스스로 처리하게 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4번이 우리 제가 대상자, 관공서 방문을 대신해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66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발보다는 접시를 사용한다. 2.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3. 뚝바지보다는 치마를 하게 한다. 4. 물을 흘리면 뚜껑이 없는 컵을 사용한다. 5. 음식을 먹기 쉽도록 모두 섞어 제공한다. 정답은 3번 턱바지보다는 앞치마, 더 넓은 앞치마를 하게 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 사발보다는 접시가 아니라 사발을 사용하게 하고 2번 식사 장소는 동일하게 변화를 주시지 마시고요. 4번은요. 물을 흘리면 빨대 달린 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음식을 먹기 쉽도록 모두 섞어버려요? 이거 무슨 꿀꿀이죽도 아니고 그렇죠. 개밥도 아니고 음식을 차례대로 반찬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준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으니 섞으면 안 됩니다. 문제 67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한 경우 대처 방법은 1. 고열량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2. 먹을 때까지 기다린다. 3. 의료진에게 알리고 그 원인을 파악한다. 4. 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5. 빨대를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의료진에게 알리고 그 원인을 파악한다. 3번이 치매 대상자예요. 이분이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의료진,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에게 알리고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 68번. 시설 치매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둔다. 2.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3. 프라이버시를 위해 화장실 안에 잠금 장치를 만든다. 4. 화장실 안에 신고 벗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를 놓는다. 5. 세면대 위에 큰 거울을 설치하여 자기 모습을 보게 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2번이 시설 치매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복도에 화분을 두면은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발판이나 발 닦는 수건도 두시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안에서 잠그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했죠. 3번 틀렸죠. 4번은요. 넉넉한 운동화, 이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맞는 운동화가 좋고요. 그리고 5번 거울 설치나 유리는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자기 모습 보고 이제 환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69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자기 집으로 가겠다며 소란을 피울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혼자서는 집에 못 가시잖아요. 2. 저기 앉아서 텔레비전 보세요. 3. 집에 가도 이제 아무도 없어요. 4. 어르신이 나가시면 제가 원장님께 혼나요. 5. 며느리가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노래를 불러요. 정답은 5번. 며느리가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노래를 불러요. 5번이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문제 70번. 기저귀를 차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 성기에 상처를 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2. 부끄러운 행동임을 지적한다. 3. 하의를 벗겨 시원하게 해준다. 4. 상하의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5.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정답은 1번.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1번이 우리 치매 대상자잖아요. 그래서 이 치매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낸다는 게 포인트예요. 상처를 안 나게 하는 거는 손톱을 자주 관리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5번을 하신 분들은
이거는 이제 치매가 아닌 성희롱적인 이제 문제로 다가갈 경우 경고의 수준이 되겠죠. 문제 71번. 다음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제공한다. 2.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3.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한 번에 많이 준다. 4. 치매 증상이므로 개의치 않고 용물을 본다. 5.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정답은 2번.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2번이 치맥기로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우지 않는 거예요, 식판을.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죠? 달력에 직접 표시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드신 거 펜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방법 또 뭐가 있죠?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네, 식당에 전화를 해서 갖다 준다고 안심시킨다. 이런 것들이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2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낮에는 계속 졸고 밤에는 거실을 서성거리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기 전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2. 부족한 잠은 낮잠으로 보충하게 한다. 3. 자기 전에 술을 한 잔 하게 한다. 4. 저녁 식사 후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5.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하도록 한다. 정답은 5번.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하도록 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밤에 하는 게 아니라 일과 시간에, 낮 동안에 이렇게 산책도 하고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체력이 빠져서 밤에 주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1번, 녹차는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번은요. 낮잠을 자면 또 밤에 안 자겠죠. 악순환이에요. 3번 술 안 되고요. 4번 고강도 운동 저녁 식사 후에요?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무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73번. 낮에 집 안에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2.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3. 커튼을 새 것으로 바꿔준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해준다. 5.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라디오는 크게 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창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두면 안 되겠죠. 닫아두셔야 돼요. 여기로 이제 나가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3번 커튼은 이렇게 환경을 자주 바꿔주는 것도 좋지 않고 4번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 5번이 왜 정답이냐면 교과서에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준다 해서 이 식욕에 관한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욕구가 있으면 해결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7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누가 날 재우려고 내 밥에 독약을 넣었어. 저리 치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요? 1번. 왜요? 식사만 하시면 잠이 와요? 2. 그래요? 누가 넣었는지 보셨어요? 3.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까 같이 드세요. 4. 계속 그러시면 앞으로 밥 안 드릴 거예요. 5. 그럴 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정답은 3.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까 같이 드세요. 3번이 이렇게 피해망상으로 인해서 식사를 잘 안 하실 때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7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기를 보면요. 어제 우리 딸이 용돈을 주고 갔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이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1. 딸이 준 용돈이 얼마예요? 2. 제가 금고에 잘 보관해 놨어요. 3.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네요. 4.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5. 딸이 용돈을 준 게 아니라 과일을 사왔지요. 정답은 4번.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공감을 해주면서 감정을 만져주시면서 그 다음에 행동까지 같이 찾아보는 거. 치매 환자가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76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시끄럽다며 갑자기 욕을 하고 소리를 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노래에 맞춰 춤을 추게 한다. 2. 방해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3. 밖에 나가 산책을 하자고 한다. 4. 방에 혼자 있도록 한다. 5. 프로그램 진행 규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정답은 3번. 밖에 나가 산책을 하자고 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난폭하고 폭력적인 이제 상황이 됐을 때는 분리시켜 주는 게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같이 나가서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이게 산책이 되겠습니다. 문제 77번. 치매 대상자가 해가 질 무렵만 되면 현관문을 흔들며 집에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한다. 2. 낮에 잠을 충분히 자도록 한다. 3.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가자고 한다. 4.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5. 집에 데려다 준다. 정답은 1번.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한다. 1번이 해질녘만 되면 이렇게 현관문을 흔든대요. 이거 석양증후군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8번.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집이 생기면 터뜨려 준다. 2. 화상 부위에 된장을 발라준다. 3. 얼음 조각을 화상 부위에 대어준다. 4. 화상을 입은 쪽 팔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 5. 수돗물을 화상 부위에 세게 틀어준다. 정답은 4번. 화상 입은 쪽 팔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 4번이 화상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이 되겠고, 차가운 물에 15분 동안 담궈둔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물집 터트리면 안 되고요. 2번. 화상 부위에 된장, 소주, 치약 이런 거 바르시면 안 돼요. 3번. 얼음 조각, 그러니까 얼음을 직접 화상 부위에 대어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오히려 동상을 입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돗물 틀어줘도 되는데 세게 틀어주면 안 돼요. 그렇죠?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문제 79번. 심폐소생술 중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1, 2, 3, 4, 5번. 손가락이나 이런 팔 자세 잘 보시고요. 정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손깍지를 끼시고 손가락이 다 떠 있고요. 손꿈치가 가슴 흉골의 중앙에 잘 부착돼 있네요. 자, 이거 시험에 나왔다고 하니까 그림도 기억하시고 제가 방금 말한 것들 글자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1.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전원을 켤 때 2. 자동 심장 충격기에 패드를 부착할 때 3.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4. 자동 심장 충격기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동안 5. 자동 심장 충격기의 쇼크 버튼을 누른 후 2분 동안. 정답은 3번.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3번이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언제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가슴 압박을 중단하고 대상자로부터 환자로부터 모두 떨어뜨려 놔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가슴 압박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만 정답이 되겠네요. 자, 선생님들 시기 파트 36번부터 80번까지 총 45문제 풀어보았습니다. 몇 개나 맞으셨나요? 27개 이상 맞으셨으면 합격이시니 잘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4회 모의고사 문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